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금 구속 기록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시간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3시간 넘게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네, 뭐 성실하게 잘 받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점 재판부에 설명하셨습니까? 뭐 이재명, 그다음에 뭐 박선원 의원, 네.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자, 일단 이 3시간여 받고 낮 12시쯤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장면이 이때 나왔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금 이 손에 수갑을 찬 것 같죠. 그런데 경찰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만 경찰이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전한길 씨 측이 이건 부당하다.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다라고 반발하면서 유치장 호송까지 2시간가량 늦어진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는 12시쯤 끝났는데 이송 시작된 거는 이제 한 2시쯤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일단은 수사기관이 이제 저 전한길 씨의 저 상태는 어떤 형소법상의 신분을 보면 실제 구인장이 발부돼서 인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인장을 발부해서 영장실질심사장에 인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신병 처리나 신병 관리가 이제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도 채우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다 보기는 어려워요. 채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안 채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안 채우는 것이 그것도 또한 차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전한길 씨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자진 귀국하고 이런 측면을 보면 굳이 수갑을 채워야 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건데 어쨌든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자체를 차별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싱가포르에 그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도된 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최초 보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데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이준석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학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허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 받고 있는 혐의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유포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서를 제기했었고 울산 석유 90만 배럴에 북한 유입됐다는 주장도 했었는데 정옥임 의원님, 이런 의혹들 다 미국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내가 인용 보도했을 뿐이고 최초 보도한 것도 아니다. 이 범죄와는 상관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아마도 3시간 동안 이렇게 해명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리셨어요? 물론 이제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저거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적시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쎄, 저는 오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은 없지만 네. 사실은 전환기 씨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호응하는 지지자들도 많겠지만 저런 주장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그 중도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편견이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효과나 결과도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그 심각한 수준의 그러한 그 주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모 방송에서 자신의 하버드 학위를 증명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증도 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에서는 그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김진욱 특보님. 사실 이 명예훼손 문제, 또 허위 사실 유포 문제, 이거는 뭐 전환길 씨뿐 아니라 뭐 많은 유튜버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기도 한데 전환길 씨 측에서는 구속까지 될 일이냐, 구속 심사까지 받아야 될 일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구속될지 여부는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그렇죠. 일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그 인권위에서 전환길 씨를 불러다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또 조사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 씨가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런 이유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구속을 결정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길 씨가 단순하게 나는 인용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유튜브가 아니라 전환길 씨는 언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좀 전에 정원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소명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고소고발의 그 주요한 이유라고 본다면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악의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